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요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종영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대박사님이 그 드라마 꼭 보라고 저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지금 거의 완주를 다 했거든요. 네. 그 꽤 긴 드라마인데 네. 며칠 만에 지금 다 보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제 밤에 여러분 지금 눈 뜨고는 못 봐줄. 눈이 퉁퉁 부었어요. 네. 이 드라마가 웃기기도 하면서 맞아요. 또 눈물샘을 막 자극하는. 그래서 어젯밤에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이따 상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동백이의 이 분위기에 젖어 계신데 저 역시도 그걸 보는 동안에 너무 푹 빠져서 이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이 이 차가운 어떤 세상의 편견, 그 시선들에 맞서면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발휘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네. 같아요. 특히 이제 동백이, 주인공 동백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백이는 이제 엄마한테 어린 시절 버려지고 맞아요. 고아로 자라고 또 미혼모가 돼서 애를 키우면서 이제 술집을 운영하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편견에 맞닥뜨리게 돼요. 맞아요. 뭐 어릴 때도 반에서 돈이라도 없어지면 고아가 훔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선을 받게 되고 자라서도 동네에 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제 탓이라고 하고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네. 또 사실은 이 동백이는 애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반찬을 되게 맛있게 하잖아요. 요리를 맛있게 해서 술집을 하는 건데 아 여자가 저렇게 술집 하는 거 보면 뭐 맞아요. 이러면서 편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버려진 것도 또 뭐 미혼모가 된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세상에 차가운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저래 저 사람들 이렇게 막 속으로 욕하지만 아, 나는 뭐 다를까? 좀 그렇죠. 뜨끔뜨끔 하면서 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하고 그 동백이 탓이라고 막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알편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정관념, 뭐 편견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난 고정관념을 가졌어. 나 누구누구에게 편견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통 고정관념과 편견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있다고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다 살고 있다면 이런 집단 갈등 같은 걸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크게 점화된 것들이 여자, 남자, 여성 대 남성,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령, 노인, 청소년, 네. 어린이, 이런 나이 집단,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 편견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러니까 동백이 드라마도 그런 거를 드러낸 드라마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조카하고 게임을 하던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이상한 게임을 했나 봐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변 이웃 사람이 이제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나 봐요. 게임 뭐 총소리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밖에서 움직이지 마. 안 그러면 쏜다. 이렇게 했는데 게임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협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경찰이 그 사람한테 총을 쐈고 결국 사망을 했는데 좀 과잉 진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여론이 과연 백인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당연한 듯 총을 쐈을까?
라면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차별 이런 문제다라고 여론이 들끓었죠. 그러니까 이제 흑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흑인들은 위험하다라는 그 고정관념의 결과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정관념, 편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거예요. 전형적인 이미지 같은 거라서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웬만하면 수용하고 있는 어떤 인식?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편견은 이 고정관념에 약간의 정서까지 합쳐진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싫은 마음, 이런 특성이 있다고 믿어서 괜히 꺼려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또는 뭐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것들이겠죠. 어쩌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사실 인간이 좀 왜냐면 인간의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자는 힘이 세다, 어린이는 순수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싫어한다던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편견이고 결국 그것이 차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집단 다 그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 사회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이 주로 편견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편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견은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괜히 싫은 집단이 생기는 거? 이거 왜 그러냐는 건데요. 올포트라는 심리학자가 편견이 생기는 원인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요, 적대감과 범주화라는 게 결합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좀 불편한 상황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적대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워하는 적대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자극을 만났을 때 새로운 자극을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어떤 범주에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편견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테러를 당했다고 했을 때 같은 나라 사람이 테러를 했다. 그러면 같은 나라 사람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랬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테러는 좀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사람한테 당할 때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그 집단으로 범주화시킨다는 거예요.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적대감이 생겼는데 이 적대감을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한 인종, 나라 이런 식으로 범주화해버리면 그 전체가 다 싫어지는 편견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 개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경향이 생각보다 크겠네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과 연결된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속한 내 집단, 그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내 집단으로 구분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집단이 긍정적이어야지 나도 긍정적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 집단을 좋게 평가하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련해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는 유대계가 아닌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미국 내에서도 유대계에 대한 약간의 고정관념과 좀 편견이 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은 그 돈 밝히고 실제로도 굉장히 큰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제 이 비유대계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검사랑 언어 능력 검사를 하게 해요. 그리고 가짜로 부정적인 평가를 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좀 못난이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겠네요. 일종의 자기 가치에 위협을 받은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원서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 입사 지원서에 어떤 지원서는 유대계 사람이다. 어떤 지원서에는 이탈리아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가치에 위협을 받은 비유대계인은 어떻겠어요? 유대계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유대계 미국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즉 자기 가치에 위협을 받을 때 이 외집단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외집단에 대해서 이 편견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원자들을 더 나쁘게 평가함으로써 비유대인인 내 집단을 좀 더 고양시키려는 그렇죠.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가치감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런 내 집단 편향은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랑도 굉장히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불안감이나 죄책감 같은 걸 느낄 때 이 자기 문제의 책임을 외집단한테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을 만들어요. 맞아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던 한국인들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고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 책임을 돌릴 그런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희생양은 자기들이 편견을 갖고 있던 집단이 되는 외집단. 거죠. 그래서 막 조센징 때문에 이 대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굉장한 학살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남혐, 여혐이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나 이런 걸 두고 여성들이랑 막 경쟁을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고 이럴 때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같은 남자끼리 미워하진 않고 상대 성을 미워하는 것도 그렇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제한된 자원을 두고 다툴 때 여자끼리는 뭉치게 되지만 남성은 또 싫어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겠네요. 편견이 생기는 마지막 원인은 자민족 중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문화적 관점에서 내가 속한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규범, 가치 이게 제일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속한 문화니까 익숙하고 편해서 좋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신념을 그냥 다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다라고 보게 된다는 점이죠. 관련해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네요.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이슬람계 여자들이 이제 몸을 그러니까 노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키니를 입을 수 없는데 그 여자들이 쓰는 부르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비키니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인데 부르키니라는 게 있대요. 네. 온몸 전신 수영복 약간 같은 해녀복 거죠. 같은. 근데 이제 이 부르키니가 수영장을 더럽힌다면서 이슬람 여성을 내쫓고 청소비까지 요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프랑스에서 반 부르키니 정서가 일어났었거든요. 혹시 근데- 보셨어요, 그 기사? 네, 저도 보기는 했는데 전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전신을 다 가리는 수영복 우리 요즘에 다 워터파크 가면 다 그런 거 입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물이 더러워졌다면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비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이게 옳은 대처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었죠. 사실은 그 안에는 편견과 혐오가 내포된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인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또 그런 말도 했대요. 이 부르키니가 이슬람 여성 스스로를 그 사회, 그러니까 남자에게 예속되도록 낮추고 그들의 존엄성을 저평가한다. 이런 발언도 했대요. 전형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반한
발언들이겠죠. 근데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위험한 게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반사적으로 반응해야 그게 그런 행동이 생존에는 사실 유리한 건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자극인지 아닌지 결판이 날 때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편견이라도 가져서 순간적으로 내 집단, 외 집단을 딱 구분하고 외 집단이면 무서워, 싫어, 피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외 집단과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얼굴을 4분의 1초 내에 몇 초에 0.25초 네. 그 초 안에 내 편? 아닌 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혐오 그다음에 희생양 만들기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불안할수록 더 차별적인 시선들, 그다음 편견을 더 많이 발동할 것 같네요. 이런 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밥그릇 뺏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 따뜻하고 전혀 위협이 없는 상황에 있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든 뭐 어떤 삶을 살든 품어주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면 경쟁이 치열할수록 막 배타적으로 굴고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혐, 여혐 이런 현상들도 많은 사회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경제 상황과 굉장히 맞물려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살면서 모든 상황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정보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한된 정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런 정보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20대 여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라도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랑 친하게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되게 좋은데 전라도 사람이라서 되게 힘들다. 이러는 거죠. 그 편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부모님이 계속 주입을 시킨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어떻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조심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대하면은 좀 불편해지고 그렇죠. 실제로 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정보만 보여도 역시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자기도 좀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 말로도 머리로는 아닌 거 아는데 자꾸 그런 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뭐 확증 편향도 될 수 있고 자기 충족적 예언도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자기의 믿음이나 신념에 근거해서 그거에 맞는 정보만을 수집하는 경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아무리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도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좀 자기의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일을 딱 하면 거봐 그렇잖아 역시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은 좀 아까 말한 대로 거리도 이렇게 좀 생기고 껄끄러워지고 그럼 불편해지고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면 거봐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하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접 경험들,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도 다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의 뿌리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요즘에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다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어디까지가 고정관념인지 어디까지는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이는 여자가 낳아야 된다. 이건 고정관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건 사실이죠. 그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이건 고정관념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럼 돈은 아빠가 벌고 경제적인 책임은 아빠가 진다.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물어봤더니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으시는 우리 알편집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고정관념인가 아니면 당연한 건가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돈 벌고, 저도 애를 키우고, 저희 남편도 돈 벌고, 애도 키우고 하니까, 둘 다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되게 확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류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좀 몇 년 흐른 다음에 제가 다시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는 이 말에 그건 고정관념이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이 오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아휴직도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고정관념도 사라질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고정관념으로부터 진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게 저희 딸들한테 저도 모르게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런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여자애도 목소리 클 수 있는데 그냥 왜 밤에 시끄럽게 말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역시도 굉장한 고정관념에 뿌리가 탁 이렇게 박혀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정관념의 뿌리가 굉장히 암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서 나 이런 거 있어 말하는 사람 별로 없고 또 다 대부분은 뭐 대박사님한테 물어봐도 저는 남녀 성평등을 그럼요. 지지하고 그렇게 살고 네.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딸한테 여자가 그렇게 목소리가 커서 돼? 뭐 이런 식으로. 여자애는 밤늦게 다니면 안 돼.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종차별, 인종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면적인 걸 의견이나 태도를 물어보는 연구를 하면은 세상 인종 평등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무의식이 하는 일 편에서도 좀 소개를 했었지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고 이 고정관념 편견에서도 이 무의식적인 암묵적인 태도라는 게 절대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묵적 태도를 연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코렐 등이 한 연구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인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표적 인물이 화면 속에 표적 인물이 총을 들었으면 총을 쏘는 단추를 누르고 총이 아닌 그냥 다른 물체 그거는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뭐 핸드폰이나 물병이나 그렇죠. 이런 거요. 그런 물체를 들었으면은 쏘지 않는 그런 걸 하는 게임을 시켰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흑인이 등장했을 때는 이 표적 인물이 흑인이었을 때는 총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을 쏘는 오류를 많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백인이 등장할 때는 흑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더 위험하다라는 편견이 있으니까 그렇죠. 흑인이 짠 나타나면 손에 뭘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총부터 쏘고 보는 거고 백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러고 넘긴다는 그렇죠. 거죠. 아까 그 게임 하다가 움직이는 걸로 보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이 총을 쏜 그 사건을 그대로 드러낸 실험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실험의 목적을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쏴라, 빨리빨리 반응해라 이렇게만 설명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런 인종에 대한 편견이 드러난다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암묵적인 태도가 이렇게나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애들이랑 지하철 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애기 예쁘다고 하고 뭐 사탕도 주고 만지고 이러면 그것도 가끔 좀 싫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가까이 와서 애를 막 만지려고 하거나 먹을 걸 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피하게 되고 애를 감싸게 되더라고요. 이거 여쭤봐도 되나? 그 외국인이 백인, 그러니까 서양계일 때랑 또 그렇게 파고드시나요? 네. 비서구권 네. 외국인일 때랑도 좀 다르게 나타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한테는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도 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뭐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 소매치기가 많다라는 고정관념? 뭐 약간의 진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행 가서도 모든 사람이 다 소매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꼭 안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것도 일종의 편견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하철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 또한 이제 즉각적으로 그런 이제 어떤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마음이 들기는 한데, 또 이 배운 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맞아요. PC라고 하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런 차원에서 나를 좀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도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인종한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맞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너무 냄새가 나서 내가 견디기 힘들다 해서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도 내가 자리를 옮기면 이 사람이 굉장히 차별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마음에서 가만히 참고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또 맞나?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지하철 탔는데 딱 그 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인종의 옆자리만. 그래서 아무도 안 앉는 그게 괜히 신경이 쓰여서 굳이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진짜 또 자연스럽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버드대 심리학자인 마자린 바나지가 얘기하기를 이 암묵적 편견이 6세 이전에 이미 형성돼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응급실 의사들이 흑인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러니까 의사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모든 인종에게 똑같이 내가 의술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의식적인 태도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살고 있는데 바뀌어야 됐잖아요. 그럼요. 바뀌었다고 믿고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이 교육에 의해서 또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까 마거님이 6세 이전에 암묵적인 태도가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6세 이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때 배우는 노래가 너무 고정관념을 길러주는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동요이긴 하지만 여전히 애들이 잘 부르는 동요 중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내가 커서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요즘 노래인가 봐요. 저 모르는데요. 아빠처럼 넥타이 매고 있을까? 엄마처럼 예쁜 치마 입고 있을까? 랄랄라 다 같이 흉내내 보자. 이런 동요가 있어요. 오늘은 대박사님의 노래를 듣네요. 부끄럽네요. 그런데 더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는데 가사가 어떠냐면 이제 나도 엄마 이러면서 여보 다녀오세요 호호 이렇게 해요. 호호. 네,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여보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배웅을 하고요. 아빠는 여보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집에서 아빠를 배웅하는 존재고, 그렇죠.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오는 존재라는 거를 그럼요. 암암리에 심어주고 있네요. 근데 이 멜로디가 되게 흥겨워서 저도 제 애랑 같이 막 이렇게 부르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남편 출근할 때 넥타이 안 하고 저는 집에서 예쁜 앞치마 안 입고 호호 이런 거 안 하는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동료들이 뭘 심어주고 있을까.
제가 너무 예민하다라고 누군가는 느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정관념에 휩싸인 노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가관이에요. 많이 변했다고 느꼈는데도 펼쳐보면은 여자는 바느질하고 있고 남자는 뭐 의사가운 입고 청진기 대고 있고 맞아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본 그림 중에 하나가 테니스 무슨 시합을 하는데 남자들이 테니스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치어리더를 하고 있는 사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버젓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고정관념을 심어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네. 그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아기상어 노래. 알죠. 그것도 의외로 고정관념이 가득 찬 노래라는 거 아세요? 그러네요. 아기 상어는 귀엽고 엄마 상어는 어여쁘고 아빠 상어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 아기의 고정관념 역할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나쁜 말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다양한 엄마, 아빠, 아이가 있다라는 걸 노래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펭수가 생각나네요. 팽아 이거요? 저희 펭수 입덕했잖아요. 근데 이 펭수가 참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있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죠. 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커다란 펭귄 캐릭터. 네, EBS 그 연습생인데 이 친구야말로 고정관념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뭐 기관에서 이 펭수한테 기념사진을 줬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전형적인 가족이라고 생각되면 보이는 고정관념을 담은 4인 가족. 아빠, 엄마, 펭수, 동생이 찍힌, 그려진 사진을 줬어요. 근데 펭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몰라요. 보더니 전 동생 없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화목한 가족. 화목한 아빠, 엄마, 뭐 아들, 뭐 자식 아들, 둘 딸. 이런 식으로 있는 모습이 이것도 고정관념이죠. 맞아요. 그리고 펭수는 나이나 성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려있는 반응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펭수 화이팅! 네. 뭐 이런 그 밖에도 우리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고정관념이 있죠. 네. 특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 연구에서 그 무의식을 측정할 때,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인 IAT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젊은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출신 사람들은 경상도를 긍정적인 단어랑 연합시키기를 더 좋아하고요. 전라도 출신들은 전라도를 긍정적인 단어랑 더 잘 연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특히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굉장히 암묵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 익명 댓글에서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고 있죠. 겉으로는 맞아요. 드러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 출신이라서 그렇지 어디 학교 나온 사람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도 굉장히 강하다 맞아요. 보니까 학벌 위조 같은 거 그런 게 왜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좋은 학교를 안 나오면 차별당한다라는 어떤 불편함, 두려움이 위조까지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녀봤고 이제 제 주변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얘기해보면 사실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경험해보면 아는 거죠. 근데 흔히들 좋은 학교 나오면 뭐 일 잘하고 대우받을 것 똑똑하다고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나 역시도 누군가의 편견이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흔히들 경험하는 게 이제 외국에 가면은 맞아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또 여자라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범주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편견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편견에 맞닥뜨리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게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면 억울하고 화나고 그래서 더 맞서서 싸우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의아하면서도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고정관념 확증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지내려는 동기가 있으면 오히려 이 고정관념을 확증시켜주는 방향으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랑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높은 사람이면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좀 남녀, 성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여성스럽게 말하고 소위 여성스럽다라고 하는 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친해 동기가 낮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요. 모든 경우에 이렇게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게 뭐 친해지고자 하는 욕구든 뭐 성공하려던 욕구든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어떤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 압박이 강하거나 너무 만연해 있을 때도 그런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려는 우리의 노력 들도 네. 그렇지 않을까 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이즈, 그렇죠. 피부에 주름이 없어야 된다던가 이런 거 다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고정관념 위협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확증시켜주는 사람이 될까봐, 그런 사례가 될까봐 두려워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수행이 나빠진다거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걸로 연결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많은데 딱 들어맞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수업에서 혼자만 여성일 때 그 여성의 수학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에 자신만 여성이니까 여성이란 정체성이 도드러지고 이제 또 고정관념은 뭐 어때요? 남자들은 수학을 잘하고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잘못된 걸 증명할 거야. 난 우수한 여학생이니까. 이러면서 매우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 고정관념을 상기시키면 또 불안하잖아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수행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수학 시험이 나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던 것도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고정관념 위협과 관련해서 제가 임산부였을 때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임신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임산부들은 좀 느슨하게 일한다거나 뭐 여자들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면 책임감 없이 그냥 일을 그만둔다던가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막 맞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막 그냥 내 일이 즐거워서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임산부 대표 같은 느낌? 혼자서 아무도 저한테 그 자리를 준 적도 없는데 임산부라도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무 애를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버겁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비슷한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여자는 뭐 힘이 약해, 내지는 여자는 못해 이런 고정관념을 되게 인식하고 그걸 맞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거운 거 들 때도 절대로 남자한테 부탁하지 않고 제가 막 어릴 때도 막 다 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전등도 혼자 갈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세지고 팔뚝이 굵어졌거든요. 내 팔뚝. 근데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쓰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고정관념과 맞서 싸우는 투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편견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누구의 신경을 쓰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더 나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지는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도와줘야 되죠, 사회가. 네,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여자다 보니까 여성으로서의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을 관찰해 보면은 왜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남자도 울 수도 있는데 우는 거를 되게 이렇게 눈물을 막 빨리 닦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인 거죠. 그렇죠. 고정관념에 부합한 행동.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느라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또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겠다는 노력을 하느라 또 자연스럽게 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고정관념이 여러모로 우리를 제약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더욱 위험한 것은 그것이 혐오 행동이나 혐오 발언 같은 것으로, 차별 같은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암묵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의식적이지 않은 거니까 막 쉽게 바뀌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그 드라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더 하고 싶어요. 사실 이 드라마 얘기로 우리 1시간 하고 싶어요. 드라마 대사만 다 읽어도 힐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백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동백이가 옹산이라는 마을에서 몇 년을 이렇게 부대끼면서 같이 살다 보니 걔를 고아, 미혼모, 술집 사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백이 그 자체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걔가 어떤 애인데 걔는 이런 애야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편견, 고정관념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그 사랑의 기술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것이 여기에도 통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내 집단 말고 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 좀 더 자주, 좀 더 내밀한 접촉을 하시다 보면 아, 이런 사람도 있네, 저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편견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확증 편향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꾸만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증거가 더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거 확증 편향일 수도 있어 라고 좀 점검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늘려가고 우리가 이런 편견이 있다라는 거를 숙지하고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암묵적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증거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암묵적 편견에 대한 연구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 많은 연구가 된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흑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실제로 흑인들도 더 자신감이 높아졌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인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도 굉장히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인데요. 쿼터제를 도입해가지고 여성 의원을 무조건 선출하도록 만든 지역에 사는 남성들이 쿼터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 사는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여성, 남성, 리더 이런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낮게, 약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죠. 학벌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우리가 정비해 나가고 확충해 나가는 것도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태도라는 건 의식적이기도 하지만 또 암묵적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나 행동이나 제도를 바꾸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암묵적인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용기 있는 행동이나 변화를 주도하는 행동이 더 큰 인식의 개선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려는 시도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안경을 쓰고 여성 앵커가 뉴스를 진행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참 그게 화제가 되는 사회라는 것도 참 웃픈 현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모차라는 말 대신에 유아차.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유모차라는 엄마가 하기만 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봤던 그런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이모티콘, 장애인을 표현한 이모티콘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협동조합 무이라는 곳에서 진행한 건데요. 그 우리가 흔히 이모티콘 되게 예쁘잖아요. 우리 많이 쓰는. 근데 그 이모티콘을 보면은 사실 장애인이 없단 말이에요. 장애를 표현한 이모티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휠체어 탄 라이언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카오 라이언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뭐 휠체어를 타거나 뭐 목발을 짚거나 어떤 장애를 가진 캐릭터로 표현을 한 그림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올리면은 그게 300개가 넘어가면은 그 뭐 카카오나 라인 쪽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겠다 이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많이 담겨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해시태그가 원래 목표했던 게 도달을 해서 카카오랑 라인 측에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나오면 하나 사야겠네요. 그렇죠. 저도 살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계속 차별을 당하게 되면 차별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억울하고 그렇죠. 분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또 장기적으로는 저에게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 사회가 더 어두워지는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저 역시도 그렇죠.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알게 모르게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의지의 바탕이 되는 거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알편심에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대박사의 정리 시간에서 나눠보도록 하죠. 네. 고정관념은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였고, 또 여기에 좀 부정적인 정서가 들어가면 편견이 되죠. 그리고 이 편견은 차별의 어떤 원동력이 돼버린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우리의 제한된 경험, 그리고 몇 안 되는 좀 적대감을 유발하는 경험들을 과하게 일반화해서 갖게 되는 좀 부정적인 신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 경험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점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내가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인, 암묵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 집단의 특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그 사람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정말 고정관념, 편견은 아닌지 좀 점검해 보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상식은 18살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이다.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온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열린 사고와 경험으로 편견을 깨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